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편인과 정인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이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윗사람, 또 지식, 학문, 문서, 공부, 자격, 권리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인성을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을 해보면 이런 똑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 정의는 사물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예, 그런 전체적 시각을 가지고 골고루 수용을 해요. 그리고 수용을 거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잘 어머니가 말을 하면 잘 따릅니다. 그러나 편의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위주로 봐요.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보든지 그리고 그 본 것을 그 부분적으로 보고 또는 그 부분에 아주 깊숙이 매몰돼서 그걸 받아들여요. 내지는 아예 그 수용을 거부하든지 새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는 의심을 하면서 수용을 하게 돼요. 또는 조건부로 수용을 하든지 정의는 판단을 할 때도 모든 것을 고려해서 종합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편의는 판단할 때 직관에 의해서 또는 자기 주관이 많이 개입돼서 판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 음양의 관계로부터 도출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원리는요, 비단 인성뿐만 아니라 십성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성이라는 것은요, 10가지 별이라는 건데요. 이 별은 첫 번째로 이름을 뜻합니다. 별 이름 성자거든요. 그래서 목성, 토성, 화성, 이게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인, 편인, 정관, 평관 이런 10개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이름들은 이 별들은 위치가 정해져 있죠. 위치가 있으면은 나와의 관계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 관계 속에서 각 이런 별들이 글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테면요. 아, 병화는 나니까 이 병화가 간목을 봤다. 그러면 간목은 편인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관계에 있구나. 나를 도와주는 관계에 있는데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또 불규칙적으로 조건부로 도와줄 수가 있겠구나. 나도 이 편인 새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전적으로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잘 따르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또는 새어머니 말에 의심을 품으면서 수용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 편인이라는 글자가 나를 도와주는 위치에 있고 이 편인은 나의 식신을 극을 합니다. 편인 도식이라고 그러죠. 나를 생하기도 하고 나의 활동성을 극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와 작용이 편인의 작용은 나를 생하기도 하고 나의 식신을 극하기도 하죠. 이 모든 열 글자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와의 위치 때문에 정과는 나를 극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은 나를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나를 극함으로써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의 일탈을 방지해 줌으로써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관이요. 이 정관이 나를 그거는 위치에 있고 나와의 관계는 나를 옳은 길로 인도를 한다.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또 정관은 나의 학문성이라든지 문서를 생하기도 하고요. 그런 작용을 하죠. 어, 이처럼 이 재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어, 이 재성은 나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이 재성을 양명치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명, 나의 목숨을 간직하고 길러주는 데 있어서 근원이 된다. 그런 근원이 되는 위치에 있는 게 재성이죠. 예. 그래서 흔히 이 식신이 먹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이 재가 먹을 겁니다. 식신은 나의 활동이에요. 나의 활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 이게 물건이고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챙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는 거는 밥그릇을 얻는다. 그 얘기는 나의 일상적인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못하게 함으로써 나의 일상 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물이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안 나오죠. 내 일상적인 내가 농사를 안 짓는데 어떻게 먹을 것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게 편인 도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 원리, 이 십성 모두에게 이런 정편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정은 음과 양이 만났을 때 정의 관계라고 합니다. 편은 음과 음끼리 만났거나 양과 양끼리 만난 것을 편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글자들은 여기 원 안에 있는 글자들은 모두 다 음입니다. 음은 수렴, 응축 하는 성질 때문에 안쪽에 그린 거예요. 밖에 있는 글자들은 모두 양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양은 팽창, 확산, 발산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바깥에다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글자들끼리는 음, 안에 있는 글자들끼리는 음과 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편. 또 밖에 있는 글자들의 관계에서는 양과 양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시 편이 해당하는 것이죠. 이 정에 해당하는 것은 밖에 있는 글자와 안에 있는 글자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정이라고 합니다. 음양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정이 되는 것이고요. 음과 음끼리, 원 안의 글자들 간의 관계라든지 또 양과 양들의 관계, 원 밖에 있는 글자들의 관계에서는 이게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은 음양의 조화가 맞았죠. 조화가 맞으니까 안정적이에요. 음양이 맞으니까 안정감 있이 지속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변해요. 변화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변화를 시키려면은 이 외부의 충격이 필요해요. 안정적이고 지속되려고 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규칙적이에요. 반면에 이 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즉 안에 있는 글자들 간이라든지 밖에 있는 글자들 상호 간에는 음양이 이 조화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보다는 좀 불안정하고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조건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안정적이니까요. 여기 유정하다고 그랬는데 예, 조금 부드럽습니다. 유순하다는 얘기죠. 예, 반면에 이건 정이 없으니까요. 무뚝뚝하다는 거죠. 내가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신경. 그리고요, 이 유정은 이 범위가, 이 레인지가 넓습니다. 편은요, 양과 양끼리는 요만큼만 고려하는 거예요. 음과 음끼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정은요, 양이기 때문에 고려의 범위가 요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넓죠. 음과 양과 양에 비해서 양이니까 작용의 범위, 고려의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폭이 넓죠. 어, 마치 정인이, 예, 그 정관이 나를 크가는데, 어, 여기, 이거 이제, 정관이 나를 크가는데, 이 모든 부분에 걸쳐서 폭넓게 나를 크가는 거예요. 내가 특정 어떤 부분의 함정에 빠지거나 일탈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나를 그럼으로써 내가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되는 점이 없이
그러니까 모든 걸 잘 지키고 따르고 그래야 되니까 정관이 있으면은 바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무 바르게 살다 보면은 한마디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 안정 지속.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이 되는 거고요. 어찌 보면 범생이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모든 게 음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이 원리가요, 이 원리가 이 십성에 따른 모든 거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제도요. 내가요, 나는 정제와 합을 하는데, 이게 양일간은 정제와 합을 하거든요. 병화는 이 병신합, 이게 정제예요. 이게 나의 부인이자 내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예금이라든지 월급 받아서 적금 모아놓은 거라든지 요런 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이고. 어, 그래서 이거는 이 내 부인은 이 전방위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물샐 틈 없이 케어를 해야 돼요. 폭넓게. 그러나 이 편제는요. 이거는 내 부인이 아닙니다. 겁제의 부인이에요. 정화의 부인이 되는 것이죠. 또 투기를 의미한다든지요. 또 사업성 재물을 의미한다든지요. 또 유흥, 재미, 도박, 뭐 투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도박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외도를 한다고 해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불규칙적으로 가끔 어쩌다 보니 도박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상습화되면은 이건 이게 이제 병증이 되는 것이죠. 병증이. 예. 그래서 이게 음양이 편이 되면은 이게 신경을 쓰는 내 부인에 대해서 내 예금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 적어요. 거의 신경을 조금 덜 쓰든지 무감각하든지 그리고 신경을 써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쓰는 정도에 불과해요. 이 원리가 지금 정편으로 나눠진 게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견겁제, 식신상관 요거는 정편으로 안 돼 있어요. 요거는. 그러나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이 비겁이라든지 식상의 원리도 이 정편은 이 원리에 입각한 음양의 원리에 입각한 정편의 논리가 대부분 이 식상의 경우는 완벽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 비견도 적용이 되고요. 겁제 부분만 약간 겁제의 이 나의 재물을 겁탈해가는 그 성격 때문에 약간 어, 변화까지는 안 해도 약간 유의, 조심 쪽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대부분 이 관계가 이 십성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겁에도 제가 이 원리가 이 음양의 관계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그랬는데요. 예, 이게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식간이 갑명정목이 경신인계 여기서 갑에서부 5개는 양에 해당하고 기여서 개는 음에 해당해요. 요 5개는. 그래서 자기로부터 6번째 있는 글자와 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갑은 자기로부터 6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와 합을 해요. 또 기도 자기로부터 6번째 있는 글자와 합을 해요. 여기 5글자죠? 여섯. 기, 갑, 합을 하는 거예요. 을도 자기로부터 6번째 글자가 경금이에요. 을경합을 하는 거죠. 경도 자기로부터 6번째 글자가 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을 하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그런데요, 갑이 6번째 글자는 좋아해서 합을 하는데, 좋아함이 지나쳐가지고 7번째까지 갔다. 그러면은 7번째 글자는 자기를 극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글자예요. 7번째 글자가요. 그래서 갑이 경을 보면은 이게 극을 받죠. 그래서 이게 극을 받는 정도가 하도 세가지고 이게 살이라고 합니다. 살.
이게 죽일 살자, 이 두 번째 글자도 똑같이 죽일 살자입니다. 이 두 글자 모두 다 사용해요. 그래서 칠살이라고 그래요. 일곱 번째 글자가 나를 죽이는 글자다. 을은 경어고 합을 하는데 일곱 번째 글자가 신금이에요. 을목의 칠살은 이 신금이에요. 이게 무토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글자는 이게 개수고요. 합을 하고 일곱 번째 글자가 간목입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칠살이에요. 이 칠살, 나를 죽이는 살해 관계를 보면요. 모두 음은 음끼리 살해 관계가 있어요. 양은 양끼리 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양 관계에서는 살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이 칠살이요. 양 관계에서는 합 같은 게 생겨요. 합이. 그래서 이 칠살, 나를 죽이는 글자는요. 이게 기토를 죽이는 거는 음이죠. 이 원 안에 있으니까. 한 칸천의 을목이 기토의 칠살이 되는 겁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토를 극하는 칠살은 음이 아니라 원 밖에 있는 이 간목입니다. 간목이 이렇게 극을 하는 거예요. 칠살이요. 그래서 요 음은 음끼리 칠살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양은 양끼리 칠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 편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편에서만. 그래서 이게 비견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 이게 병화가 나라면 나의 칠살을 이 병화의 칠살은 여기 임수가 되죠. 임수가 병화를 죽입니다. 칠살입니다. 그럴 때 이 겁재가 이 정화가 정임합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정화는 이걸 양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인이 정임합으로 병화의 살을 해결해 줘요. 그래서 양인 합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원 당선이라든지 입사 시험이라든지 대학에 아주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겁제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게 아니라요. 겁제가 나의 권력이나 합격 이거를 시켜주는 형국이에요. 이거 이런 경우 보면은 나하고 음양이 다르죠. 병화하고 정화하고 원 밖에 있고 안에 있고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게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칠사를 제거해주고 그런 때는 이 겁재가 좋은데 이 겁재는 말 그대로 이게 위태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위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화의 정화 관계는 이런 경우는 양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칼 날린 자, 칼을 든. 그래서 이걸 이런 경우는 갈거변에 칼도를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 음일간일 때 병화가 정화일간일 때 병화도 역시 겁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재물 분탈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그걸 양쪽을 의미하려고 이런 위태롭게 한다라는 겁자를 쓴 거예요. 이 병화의 재물은 이 신금이에요. 이게 정제고요. 이게 병화의 부인이에요. 부인을 이 정화 입장에서는 부인 입장에서는 이 정화가 칠살이에요. 마구마구 그거를 집중적으로 죽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죽일 수가. 예,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오래도록 적금을 부었다든지 이게 정제가 예금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 월급을 따박따박 모아놓은 그 돈을 겁제가 뺏어가는 형국입니다. 내 부인을 겁탈해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를 지속적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주의 있게 조심해 가면서 이걸 관찰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 녀석이 내 재물을 빼들어가지 않는지, 내 부인을 범하지를 않는지, 이 개념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유정어다는 것보다 조금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그런 소리죠. 아주 다정히 보라는 게 아니라 어, 그래도 성질 건드리는 것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죠. 그리고 이 정화의 동태를 아주 전방위적으로 모두 관찰을 유심히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음양의 원리에 대해서. 병화 입장에서 정화를 대할 때요. 그럼 비견은 어떠냐? 여기 이 병화는 어떠냐? 비견은요, 나와 생각의 코드가 잘 맞는 절친입니다. 절친. 이 비교 절친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도와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비견 역시 정제와 합을 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동일할 수가 있어요. 이 재성은 나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목표나 현실성 있는 거. 이거를 똑같이 합을 해요. 그거를 목표를 달성해서 협동해서 함께 일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공평하게 분배해 받아가요. 서로 나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협조자이기도 조력자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경쟁도 해요. 경쟁을 하진 않아 일종의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의 결과 자기 기업은 만큼 아, 분배를 가져가는 거죠. 비견하고 나하고. 그래서 나 입장에서는 이 절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뭐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한번 이 겁재를 할 정도의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 오랜 동안 나하고 생각의 코드가 맞는 절친이기 때문에 가끔 전화 한 통화로 그렇고 이 겁제에 신경 쓰는 것만큼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무정은 그 친구를 무뚝뚝하게 정없이 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의력을 이 겁제 살피듯이 오랜 친구를 대할 때는 일거수일투족 다 확인하고 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만 해도 관심을 기울여도 이 비견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비견 겁제는 모두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상은 어떠냐? 상관은 나의 아이디어고 다양성이고 끼고 표현력이고 이게 이 크리에이티브 광고 그 카피를 만든다. 이게 이 식신은 나의 일상 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음양이 다른 이 상관과 나와의 관계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광고 카피 문구 하나 만들려면 집중을 많이 해야죠. 이것저것 고려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깊숙하게 해야 돼요.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죠. 이게 상관이 그래서 식신보다 순도가 훨씬 높습니다. 농도가요. 이게 양일 간의 상관은요. 식신보다요. 이 식신은 양입니다. 이건 양이라 기로 돼 있어요. 기가 질로 박힌 것이 상관이에요. 그래서 순도면에서 식신보다 상관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재를 생할 때도. 왜 그러냐면 기운이 뭉쳐져서 질로 이게 고농도거든요. 뭉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재도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 그래서 이 원리가 식신상관에도 그대로 모두 다 적용되고 있다. 결국은 십성의 모든 원리가 정편의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비겁이라든지 식상은 정편으로 구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이렇게 돼 있지 사실상 이 원리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예요. 만약에요, 병화가 자기의 부인에 해당하는
그것은 정죄예요. 이 신금 여자가 자기 부인이죠. 그런데 신금 여자를 몰래 경금 여자, 이거는 나의 겁제인 정화의 여자와 겁탈을 했다. 그냥 가끔 불규칙적으로 별 뜻 없이 어, 그렇게 외도를 했다. 그러면요, 이 경금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임수를 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수는 병화의 칠살이에요. 칠살은요, 아, 이, 어, 이 편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칠살 관계는. 음은 음끼리 칠살이고요. 양은 양끼리 칠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죽일 때도요, 나를 극을 때도 특정 부분에 걸쳐서 나를 극해요.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극을 하죠. 그래서 칠살이 나를 그걸 때는 나는 한 놈만 패. 나는 때린 데만 또 때려. 나의 가장 아픈 곳, 나의 가장 취약한 곳만을 골라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아픈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내 입장에서는 이 칠살은 이게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으로 그걸 해요. 내 입장에서 이 칠살이 언제 나를 극해올지를 예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거죠. 굉장히. 그 내가 방어 태세, 준비 태세를 갖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칠살이 무서운 거죠. 내가 그냥 경금 여자와 외도를 별 뜻 없이 했다 하지만 그러면 경금 여자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별로 주의를 안 기울이고 해도 이 칠살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칠살이 나의 아픈 부분을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과하면은 살을 초래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아, 그 얘기하니까요. 어떤 남성들은 외도를 많이 해도 문제가 없던데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식신으로 칠사를 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신 제사를 했기 때문에. 이 식신은 일상생활에서 식신은 또 생제도 해요. 정인으로. 부인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남자들 중에 의외로 외도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이게 세상 이치가 요런 데 있어요. 그 얘기하니까 어디서 특강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여자 박사님이 그러면은 여성은 이게 정화 여성의 남편은 정임합을 하니까 임수가 남편인데 임수의 그 정화 여자가 자기 임수 남편 몰래 이 개수 남자와 외도를 하면은 개수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을목을 생해가지고 을목이 불규칙적으로라도 편인이라도 나를 생해주니 정화 여자 입장에서는 외도를 많이 해도 오히려 나한테 이로움이 오는 거 아닙니까? 남자는 외도를 하면은 남자에게 칠살이 오는 거고요. 여자는 외도를 하면은 여자에게 유익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예,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정화 여자가 외도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짝은 이 경금 이 정임이죠. 이게 임수에 있어요. 그래서 외도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욕망을 충족시킨다. 즉 욕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 재에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향할 때 이 자기의 짝인 경금을 향해야 되는데 외도를 했다는 얘기는 이 신금을 향했다는 거예요. 이 편재에 향했다는 거예요. 편재는 뭐 사업성 재물, 투기, 도박, 유흥, 오락, 외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 여자가 외도를 했다는 것은 이 신금을 탐한 겁니다. 이 신금을 외도 유흥을 한 거예요. 도박을 한 거예요. 외도를 하면은 이 신금이 자연스럽게 개수를 생하는 거예요. 별뜻 없이.
그러면 이 개수가 정화의 7살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자나 남자나 외도를 하면은 이 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대로 맞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자가 외도를 하면은 임수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이 처가 외도를 하면은 임수 입장에서는 이 개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개수는 임수 남편 입장에서는 겁재예요. 그러니까 임수 남편은 부인이 외도하면은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임수 남편에서는 부인이 도박을 하면은 겁재가 강화돼 가지고 재물이 없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 그러면 남자는 이 식상으로 이 칠사를 재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성도 이 식신으로 제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식신을 더 강화시키면은요. 남성은 이게 식신이 자기의 활동성이고 바로 여기가 식신 다음에 재기 때문에 이게 생재가 돼요. 그런데 여성의 남편은 이 관성이기 때문에 이 식신을 강화시키면은 제살뿐만 아니라 식상이 편중되고 그러다 보면은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이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다. 그래서 대부분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보다 여성이 외도를 하는 경우가 훨씬 이혼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체가 이 정편의 원리와 오행의 상생상극이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 그래서요, 서경의 홍범편에 보면은 세상이 움직이는 9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법칙이 이 오행입니다. 오행임. 예. 또 서경에 복선화음이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음탕하거나 악을 행한 자에게는 화를 내린다. 이런 게 좀 아까 설명드린 외도를 하면은 칠사를 불러온다는 거죠.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세상의 이치고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라고 서경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구체화된 게 주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예, 그런 뜻이, 그래서 비겁, 겁제에도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되더라. 그러면 이 똑같은 원리인데 왜 명칭을 비견은 편비, 겁재는 정비하고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은 이게 식신은 편식, 어, 상관은 정식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상관, 겁재라는 용어를 썼을까? 이거는요, 이 사주 명리가 당사주 이래로 자평 명리학이 북송 때 정립이 된 거예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관에서 일을 한 그 녹봉이 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이런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편제이 할 가능성이 지금에 비해서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선비로 태어났다든지 민추들 입장에서는 이 관과 관련해서 일을 해야 그게 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월급이 되는 거예요. 노비로 태어나면요, 주인이 관이 되는 것이죠. 주인을 잘 배시고 주인에게 서비스, 복종을 잘 해야 밥이라도 얻어먹는 거예요. 이게 정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정관은 일종의 나라거든요. 나라, 국가, 질서, 법, 규범을 의미해요. 그런데 요거를 이 상관은 이게 상처를 낸다. 스크래치를 낸다는 거죠. 이게 임금이자 나라인데 나라에 상처를 낸다. 스크래치를 낸다. 이거는 나라를 뒤집어 엎었다는 거고 똑같아요. 임금의 성씨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역성이죠. 이게 역성. 이게 반역입니다. 반역도예요. 그러니 어떤 임금이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반역도를 살려줄 수 있을까요? 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삼족이 다 끝나는 겁니다. 어떤 임금이 어,
백성들이 물러나라고 한다 해서 물러나겠어요? 안 물러나죠. 그래서 이게 이 정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관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정관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삼족이 끝난다. 그래서 이게 상관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상관. 그리고 이 인성도 왜 도장인자? 이게 도장이라는 게 주로 관에서 쓰는 거죠. 관에서. 이게 관이고요. 이 재물도요. 대부분 이 정관이니까 주인만이 주는 녹이라든지 아니면 관아에서 내가 관원이 돼가지고 받는 세경이나 월급이 정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정제를 이게 나의 월급이고 녹봉이고 먹고 살 거거든요. 이거로 내 양명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로 내 생계를 이어가게 돼 있는데 이놈의 겁재가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칠살로 크걸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 입장에서는 겁재가 칠살이거든요. 아주 이게 고양이 앞에 쥐의 형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명리가 만들어질 당시의 사회가 관 중심의 사회 또 거기서 관에서 일해가지고 받는 녹봉이 정제였고 그 정제를 뺏어가는 놈이다. 그래서 겁제라고 명명을 한 것 같아요. 이 관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상관이고요. 그런데 정관은 이 상관은 이거예요. 정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이걸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죠. 이것도 정관이 입장에서는요, 상관이 칠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관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규범을, 이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규범을 깨겠다는 거예요. 이 법을 깨겠다는 거지. 임금을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에요, 상관. 반면에 비견, 나의 일상적인 그냥 순수한 생각, 그냥 평이한 일상 활동, 이거는 식신이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좁아요. 그리고 그냥 뭐 내가 특별한 목적의식이나 이런 거 없이 무덤덤하게 하던 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거예요. 그거. 그 식신은요, 정관하고 합을 해요. 병화의 식신은 무토거든요. 무게합, 정관하고 합을 해요. 나의 일상 활동을. 그러면 이게 천간합에서 무게합, 화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는 설이 있죠. 아, 적천수료를 따르는 분들 중에. 그렇게 되면 이게 정관이, 이게 백성들의 일상 활동,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뜻에 의해서 내가 임금이 무게 합화, 일반 이 민초로 다시 임금이 아니라 백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왕위를 내가 다 때려치고 나도 백성으로 되겠다. 예, 그런 임금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 그런 논리로 되면은 맹자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임금 왕도가 되는 거죠. 왕도 정치에서 대부분 어떤 왕이 나를 당신 임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발적으로 반납한 임금을 유사일에 반납하고 자기가 백성으로 사는 임금은 없어요. 아들한테 조금 일찍 물려주고 자기는 상황으로 있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무게합화를 한다는 게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무게합화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게 황제 내경에 그 근원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각기호 이런 거요. 그래서 동양의 그 의학 분야에서 적용력이 높은 것이지 명리학에서 합화를 인정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의 일상 활동 이게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임금이 일개 평민 백성으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에, 그런 거고요. 이 상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런 상관이나 겁제나 이거는 관중심의 사회에서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 돈을 꼭 나라의 그 공무원이 돼야만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나의 아이디어, 나의 말, 그 자체로 돈이 되는 시대예요.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번다든지 아니면 운동선수들, 나의 활동성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이 재테크를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내가 뭐 저기 은행이나 금융권에 근무를 한다면 여기에 근무 이 관에 근무를 하는 거지만 내 돈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잘해서 돈을 번다든지 인성도 돈이 되는 거예요. 인성도. 나의 자격증이라든지, 내가 작곡 잘 해가지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요, 이 비견 내에서도 이게 록도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겁제 그 자체로 돈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 이 겁제와 다른 것과 삼합을 한다든지 다른 성과 다른 글자와 관계를 맺어야 이 겁제도 돈으로 화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지금의 시대는 돈은 이 관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이 모두 십성 자체에서 이 재물을 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관이라든지 겁제라든지 이런 표현은 이게 관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장인자도 쓴 거죠. 지금은 재성의 시대예요. 재성. 돈이면은 안 되는 것이 없는 시대예요. 모든 거의 판단 기준이 예전에는 이런 정관, 그래서 정관을 스크래치 낸다. 그러면은 이거를 룰 브레이커라고 그랬죠. 룰 테이커는 뭐냐? 식신이죠. 합을 하니까. 얻는다는 거죠. 얻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청간합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합은 추구한다, 얻는다, 획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청간합이. 이 얻는 방식이 합으로서 제어해서 나를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 이거를 합제한다고 그러죠. 양인 합살 해가지고 그 권력 국회의원 당선, 대학 합격을 나한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인으로서 살을 합으로 제어해서 내 것으로 가져온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천간합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은 기반이 됐다. 그러면 이 임금이 나라가 이 식신하고 합을 해서 무게 합을 해가지고 임금이 작용력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임금이 식물인간 나라가 작동하지 않나요? 그래서 기반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작용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그렇게 하면 사주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현실에도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천간합의 효과 이게 명력 공부를 5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이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원리는 이 정편의 원리를 정확하게 잘 몰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재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재물 위주로, 돈 위주로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상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관이 있으면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이게 상관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레인지 폭이 넓어요. 다방면에 걸쳐서 재능이 많아요. 다재다능하죠. 그리고 표현력도 풍부하고요. 말빨도 좋고요. 또 넉살도 있고 끼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양일 간의 음상관이 되면은 이것이 굉장히 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생재를 훨씬 더 잘해요. 생재를 잘해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다. 그리고 상관 경관이면 우리합했다니라. 옛날에 임금을 거부하는 그 상관이 나오면 임금이 그냥 놔두겠어요. 바로 삼족을 내려버렸지. 지금은 이 관에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벌 수가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법과 도덕을 잘 지킨다면은 얼마든지 상관 경관이 되는 해에 취업도 되고요. 대학도 합격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관의 좋은 점인 이런 룰 브레이커가 되는 거죠. 룰 브레이커가. 룰을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식신보다 상관이 훨씬 식신에만 의지하면 맨날 해오던 일, 어제 하는 일 오늘 또 하고요.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돈 못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결국은 레드 오션 시장에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관
아주 효율성이 높은, 가성비가 높은 그런 아주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접근 방법, 그런 전략. 이게 이 시대가 상관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있어요. 특히 지금 재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도 비상하고 창의력도 좋고 또 추진력도 괜찮고 이게 생존하는 효율이 훨씬 시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가 처음 만들어지고 당나라라든지 당사주라고 그러죠. 또 북송 때 일간 중심으로 보게 된 게 서자평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모두 다 자평명리학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때 이걸 근거로 만들어지는 이런 명칭은 이렇게 달리 돼 있으나 사실상 이 원리, 음양, 오행의 원리가 다 작동되고 있더라. 아,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아까 그 외도 환경이라든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 이 합이라든지 이걸 몰라서 이 정편의 궁극적인 그 메커니즘, 이 프린스플을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해가지고 아, 몇 개 키워드만 외워서 하다 보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응용이. 그러니까 이 사주 여덟 글자에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5년 공부를 5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원리가 이 그 근원이 이 정편, 이 원리와 음양 오행의 칠살이라든지 그런 작용력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 내지는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5년 공부한 거나 한 양반이나 20년 공부한 양반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 예, 비견 겁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